계시고, 이거 우리 의원님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근데 막 열 몇 장씩 가져가세요. 그럼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 언니들 나눠주려고요. 이러고 가져가시는 분 계시고, 참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이번 이제 대전 시립에서 전시할 텐데, 이제 이렇게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은, 이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시장에 들죠. 근데 그런 데서는 제가 최초 이제 그런 시장에 들어간 거는 제 전시를 안 시켜줘요. 어느 누구도 연락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문화공간, 대한공간 뭐 이런 데서밖에 전시를 못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나의 정체를 잘 모르실 때는 저 갤러리 관장님들이 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셨어요. 뭐 이명박 골, 김정일 골 뭐 이러면 기겁고 하시죠. 막 또 뛰고 막 저 구석에 갖다 걸고 그런 분들이 가리고 막 달려다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시장에 이제 걸어서 끝까지 가본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시장에서. 서울시장에서도 전시했었는데 거기서도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가리세요? 그때 이제 3개 걸었는데 전두환, 박근혜, 이건희, 삼성 이건 이 작품들을 걸었었는데 매일 와서 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재단 측에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데 이 그림 때문에 비리미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하 작가님 좋아하고 당신의 참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좀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합의 본 게 그럼 가립시다. 이래서 이제 종이로 가린 거예요. 시청에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가려서 냅니다. 이것도 이제 가려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런 바보 같은 시대에는 정말 무서운 게 자기 검열이에요. 했다가 내가 피해를 공차지 이런 검열들, 그런 검열들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또 이제 또 생존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아군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적군의 이해관계에 동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비극입니다. 이번에 저 뉴욕에서 이제 스코프 아트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아트페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걸 구한 겁니다. 제가 15장 가져갔었는데 2통에 담아서 한 통을 분칠했어요. 수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저기 이렇게 하나 둘 몇 분만, 8분인가 7분만 내가 붙였어요. 이거 했더니 여기서 당연히 이거 뭐라는 사람 없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고, 여기 한국 백기환, 노무현, 또 김대중 이렇게 있습니다. 뭐 무지하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이제 진도에 가서 붙인 겁니다. 평생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울면서 그림 그려본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많은 고래가 되어라, 순수한 영혼 그대로 자유로운 고래가 되어라, 파도를 가르며 힘껏 물질하고 광활한 대양을 가로지르며 마음껏 꿈을 펼치거나 너희들이 일으키는 하얀 파도를 보며 너희들을 눈물로 그리워하는 어느 낯익은 바닷가, 낯익은 얼굴을 건너며 꼬리를 흔들어 인사했다. 이런 고약한 세상에 살다 슬픔을 한가득 안고 떠나가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어쩌저쩌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타락한 어른들도 없고 잔인한 정치도 없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이거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그 진도의 포스터를 딱 가지고 100장 가져갔는데, 가져가자마자 아는 기자들 많이 만났어요. 이 기자들이 전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굉장히 험악하더라고요. 그 가족분 중에는 이렇게 교양 있는 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약주를 하시고 지나가는 기자, 지나가는 경찰들한테 계속 시비 걸어서 막 투덜겨 패고 막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그 현장 가니까.
근데 뭐 물론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거기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바로 보여요. 그 방파제에서 저기 바지선이 떠 있고 뭐 배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보여요. 거기서 이제 저 묵념하면서 엄청 눈물이 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쓰레빠 신고 왔지만 저 그때 아니 저기 가다 보니까 이제 쓰레빠 신고 가겠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시 돌릴까? 신발 신고 올까? 그러다가 그냥 가자 이러고 이제 쓰레빠 신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쓰레빠 신고 가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기자들한테 가족들 있는 가족 대표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총리가 왔고 그래서 면담 중이었고 불쑥 그냥 가족들 텐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발을 벗고 제가 들어갔어요. 신발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예술가인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근처에 이 추모 포스터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큰둥하세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맨발로 왔습니다. 무조건 거짓말이지만 맨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나 이러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천막 가족분들 계신 천막을 한 10장 붙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 30장 붙였어요. 붙일 데도 없어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수원, 서울 뭐 이런 데 이제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뭐 수원은 제가 붙였고요.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나눠줬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 최근에 제가 된 개판 약간의 포스터죠. 이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몰랐는데 참 사법 기관에 계신 분들 참 열심히 일하세요. 물론 이제 이 설명 들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경범죄거든요. 이거 다른 거 걸 게 없어요. 명예훼손죄도 안 되고 뭐 없어요. 근데 굳이 경범죄 여러분들도 이제 저기 집에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집 앞에 붙는 그 포스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도 뭐 하루에 몇 장씩 붙거든요. 에어컨 싸게 판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잡아야죠. 다 광고물법으로 기소해야죠. 근데 왜 굳이 이것만 이렇게 기소를 하고 아래 수만 명이 기소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굳이 기소하고 검찰 경범죄자를 검찰 조사까지 하는 건 진짜 역사적인 일이에요. 아주 이제 끔찍한 세상인데 미안합니다. 이거 좀 10분 뭐 봤나요? 짧게 정리하자면 예술가입니다. 저는 예술을 한다는 긍지로 이런 일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정치가였다면 이렇게 안 그렸을 거예요. 정치가거나 선동가였다면 저는 박근혜를 아주 흉측하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술가거든요. 예술은 세상을 풍부하게 하는 게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술의 기능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드려서 예술은 절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풍부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라는 강지로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무죄입니다. 헌법이 영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분명히 우리가 법으로 너희들 보호해주고 보장해줄게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왜 저기 깜도 안 되는 조연애들이 이렇게 자꾸 건드리려고 해요. 정말 바보 같은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저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저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초를 겪은 분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와 예전에 정말 코미디 세상이 있었구나 아마 다들 비웃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슬펐죠? 대답이 없어. 말들을 줄 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경우가 처음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 후배 중에 하나가 남양주에서 애 5 낳고선 키우고 있는 병신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막 뿌리다가 붙이고 다니다가 이 여자까지니까 아마 막 조사가 한문 CCTV에 있나봐요 사진이. 그래서 그걸 들고서 조사를 막 다니는 보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막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뭐 붙이면 어떠냐고.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나라도 붙였을 텐데 그걸 뭐하러 물어보고 다니냐면 결국은 애 5 키우고 있는 그 친구한테까지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아까워서 마저 있는 거 마저 붙였다는 그걸 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했던 이제 사례같이 이렇게 좀 모셨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실례를 어떻게 조사 받았는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지금 흘러지는데 그래서 또 혹시 알아요? 우리도 나중에 또 같이 좀 다니면서 또 겪어야 될 검사 경찰들을 부딪혀보지 못했던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내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잘 대응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컴퓨터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춘천에 살고 있는 31살 손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뭐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는 03년도에 이제 새내기로 철학을 전공했었고요. 정말 열혈 철학부였고 철학 수업을 정말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정치나 이런 사회적 이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06년도인가 05년도인가 덕수궁에서 문구하고 롭스 판화전을 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제목으로 판화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롭스의 판화전을 보고 이런 그림 되게 멋있구나, 이런 예술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순수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전역 후에 이제 개원예대로 진학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미술을 공부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전 철학을 전공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감성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것보다는 막 좀 현실 비판적이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 교수님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뭐 드로잉을 몇 장 해오라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만 그리고 교수님은 뭐 내면의 감정을 이끌어라 뭐 이러시고 했는데, 제일 많이 혼냈던 교수님이 하나 교수님인데 공교롭게도 제 그림 중에 그나마 알려진 걸로 하나 기법을 이용한 벽사가 됐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림을 열심히는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뭐 공모전에도 실패하고 졸전에서도 뭐 많이 욕먹고, 그래서 그냥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접고 좀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이제 집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뭐 정치라든 사회적 이슈보다는 이제 매일 출근을 걱정하고 내 앞일 적금 같은 거 걱정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세월호 직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하고 위원장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사업을 배우고 춘천에 내려가서 더 완전히 이제 현실에 푹 들어서요. 돈도 괜찮게, 수입도 괜찮고, 주말에는 여가생활 즐겁게 하고, 그래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카페에 가서 책 읽고 있다가 어떤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을 접하게 됐죠. 처음에는 사실은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온갖 비리와 또 뭐 무책임한 선장 때문에 일어난 뭐 참사다라는 정도의 인지만 가지고 좀 다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시 출근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도 아침에 출근하는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세월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죠. 구조하지 않았다부터 해서 구조를 방해한 일까지 해서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뉴스들을 접하면서 아, 이것들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근본적으로 한다면 저같이 이렇게 좀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정치에 무관심하고 뭐 이런 안전 불감증, 그리고 뭐 자본주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결국 초래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그냥 학생들하고 아마추어들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제 조그맣게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 내 그림을 그려서 보내볼까 생각을 했고, 뭐 온라인 전시도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엄청 멀잖아요. 거기까지 관심이 간다는 것도 힘들 것 같았고, 그리고 온라인 전시도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고 젊은 층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수단이 뱅크시처럼 벽화를 한번 그려보자, 스텐실로 벽화를 그려보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스텐실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업하다 잡힐 때 정확하게 말하면 좀 이하 선생님께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하 작가님 인터뷰를 보긴 봤었어요. 근데 정말 말씀드렸지만 뭐 예술에도 정치에도 아무것도 관심 없이 그냥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하 작가님 같이 활동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작업을 하기로 한 날 저를 도와주기로 한 분이 이하 작가님의 스티커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내 작업하고 연결을 하면 좀 더 흐름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잡혀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지하상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경비원이 와서 이제 저희를 가뒀는데, 저는 그냥 빠져나갔어요. 유유히 빠져나가서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괜히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 내가 괜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쿨하게 벌금 뭐 몇십만 원 내고 내일 출근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내려갔죠. 그런데 좀 파출소로 연행되면서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벌금 처리니까 금방 끝날 줄 알고 간 건데 경찰서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면 또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또 이제 뭔가 분위기가 또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하고 왔어요. 그냥 벌금 내고 말자라는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가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계속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그냥 보는 바와 같고, 뭐 정치 사회 활동하는 바도 없고 정당 소속도 없고 이하 작가님이랑은 연락 한번 해본 적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이하 작가님한테 돈을 받았느냐 혹은 돈을 주고 포스터를 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총 40시간 동안 3회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검증까지 갔었는데, 그 질문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왔어요. 뭐 한총련이냐 뭐 정당이냐. 제가 심지어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대학교 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한총련이 뭐의 약자인지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경찰분한테 물어봤어요. 한총련이 뭐의 약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당황하고 쫄아있다가 화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작업을 도와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짐이 많으니까 같이 들어주고 이제 좀 망도 좀 봐주시고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정말 단순해요. 제가 카페 놀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거 할 생각이나 좀 도와줄 생각 있냐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만났고 한 두 달 동안은 3-4번 만났고 연락을 해본 적도 뭐 거의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 카톡 한 번 이 정도였는데, 자기 상식은 납득이 안 간다고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당신 상식에 평사님 상식에 맞춰야 되겠느냐 우연히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그런 걸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현장 검증 갔을 때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이 현장 검증을 가는 것도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뭐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남은 장소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현행범 제 차로 이제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수갑에 포승줄까지 메고 갔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색다른 경험인데 갔죠. 이 말 되나? 네, 맨 처음에는 현장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저를 내리라고 했는데 제 차에도 현장 검증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방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맨 처음 현장에서 내리라고 할 때 뭐 얘들 인권이 있으니까 잠바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제 해서 그냥 안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문 검사까지 한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건 한참 와서 하려고 열심히 뒤지더라고요. 쓰레기도 치워주고 막 열심히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그림이 발견된 게 이하 작가님이 저한테 스티커를 보내주시면서 몇 가지 작품 중에서 그 김정일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들이 딱 그 그림을 발견하더니 이거다. 완전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야, 김정일 그림이 나왔어. 이러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저도 거기서 좀 솔직히 피곤한 상태인데 피식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수학자에 합성하더니 제 옆에 있던 형사분이 저한테 딱 쓱 보더니 너 정신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진짜 목적이 뭐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뭐 어떤 뭐 종북 세력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이길 바라느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작업했던 세 군데하고 제 차량하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는 그 현장 검증 이후에는 그 형사과에서 강력선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출문을 더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하 작가님 그림도 많이 물어보고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제 그림의 내용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라기보다는 좀 정말 답답했던 게 그림을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제가 아닌데요? 이 내용인데요?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결국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참 동안 티격태격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사를 끝이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다음에 다시 조사받으러 연락한다고 했는데요. 뭐 정말 어떻게 얘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행위가 불법인 건 사실이잖아요. 벽에다가 낙서랑 공정대 낙서한 건 이거 불법이잖아요. 저도 인정하는 바고. 근데 이걸 다른 거랑 예를 들면 뭐 노상방뇨했다고, 뭐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렸다고, 연행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배우를 묻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상식이 진짜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공안경찰이라는 곳이 이렇게 깨달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죄자의 심리라서 그런지 이제 그 지역에 나오자마자 어쨌든 제가 작업했던 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빠르게 다 지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지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는 일반 주택이었고 이 집은 신고도 안 했어요. 제가 가서 알려줘야 그 집이 알았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열심히 지웠는데 여기는 좀 급했나 봐요. 그래서 박근혜 얼굴하고 이 대량살인자라는 문구만 딱 지워놓고 이대로 아직까지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됐구나.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구나. 우리는 책임자들을 알고 있고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들을 알고 있는데 항상 늘 그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희생자만 남고 그걸 추모하는 데 항상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을 좀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추궁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찾아야 될 책임자들도 있다.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고요. 이거 작업 이후로 정말로 많이 되게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자신에게 되게 부끄러웠고 별로인 그림인데 사람들이 자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칭찬해주니까 그것도 되게 부끄러웠고 그런데 이제는 좀 이런 사회적 참여나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뭐 그림을 그리시다가 뭐
경찰서 가게 되시면 이하 작가님 핑계를 대시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 연락을 꼭 하시고. 근데 그럼 경찰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더구나 무죄 판결을 안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공범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줄 수 없다. 네, 그 연락을 절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무죄 판결 받으셨으니까 연락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진짜 딱 한 단어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 내가 여기 딱 나오자마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라고 한동안 되게 자기 검열을 그러다가 깨달았던 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쫄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충실한 이 견차를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이번 계기로 확실히 알았는데 그건 이한 선생님 같은 예술가를 급박, 엇박,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하 작가님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만약에 유죄가 됐다면 그 다음 타겟은 저같이 이제 아마추어 그냥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길거리 낙서쟁이들조차 입을 막으러 들 것이고 그게 성공하면 결국은 진짜 인터넷 댓글조차 쉽게 고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하 작가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정말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뭐 어떻게 그림 그리시고 이러시다 경찰 만나면 그냥 가서 묵비권 열심히 행사하시고 그때는 이하 작가님 핑계 대시고 하시면 작업하는데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본이 이건 거죠? 네, 네. 저 사진 너무 안 나와서 되게 속상했어요. 또 이렇게 지워진 거구나. 이거는 다른 장면. 아예요? 네, 저기는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졌어요. 저희 공간 갑자기 생각나네요. 작년 말에 올해 그 저희 공간 기획을 쭉 할 때 하나가 있었는데 제자 190 프로젝트라고 백글씨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작가들 지원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왜 묻죠? 진짜로 묻고 가요? 조사 기간 동안에 네, 진짜 수갑 차고 그게 맞는 건가요 원래? 뭐 원칙상으로 맞는다고 하는데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남자 피고 이제 배우고 안 묻는 거하고 그림을 배우 묻는 거는 틀린 거예요. 어떤 거요? 그림 그려서 당연히 배우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앞에 그거는 배우를 당연히 안 묻지. 전배청이 다. 이것저것 궁금한 거는 조금 다시 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아시나? 고성줄 이거 법적으로 맞을 거예요. 네, 아마 그건 원칙상으로 맞는데 이제 맞아요. 강의를 하면 풀어줘요. 한 선생님 얘기 이제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저는